녹취록이 터졌습니다. 최화영, 대국민 사과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당신만 입 다물면 모두가 행복해져. 죽고 싶지 않으면 도장 찍어. 이 음성이 드림그룹 대형 로비 스크린에서 전 국민 앞에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최화영이 오장미 아버지를 위협하던 그 목소리가 본인이 사과를 하려고 선 그 자리에서 터진 거예요. 이 판을 누가 짰을까요? 그리고 마서리는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사라지게 한 걸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텅 빈 병실, 최화영의 폭주. 오늘 회차는 병원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최화영이 이강혁을 데리고 마서린의 병실로 급습하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침대는 이미 말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마서린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퇴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거예요. 코마 상태라던 환자가 CCTV가 돌아가는 병원에서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춘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멈춰야 합니다. 코마 상태의 환자가 혼자서 병원을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이건 단순한 퇴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탈출이에요. 그리고 탈출을 도운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 사람이 바로 오장미와 강백호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직 최화영은 모릅니다. 하지만 직감은 하고 있어요. 최화영은 이강혁의 멱살을 잡으며 터뜨립니다. 분명히 코마 상태라고 하지 않았냐?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공포입니다. 마서린이 깨어났을 가능성, 그 가능성이 최화영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 장면에서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나와요. 병실 구석에서 오장미가 흘린 작은 액세서리, 그리고 강백호의 단추가 발견됩니다. 최화영은 이것을 보자마자 직감합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설계된 탈취라는 걸.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해요. 강백호가 단추를 흘렸다는 건 그가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왜 그렇게 눈에 띄는 흔적을 남긴 걸까요?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남긴 걸까요? 강백호는 해피바이러스 전파자이자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어디서나 빛나는 만찢남이지만 그 뒤에는 굉장히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어요.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아무것도 실수로 흘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단추는 최화영을 진짜 위협에서 멀리 유인하기 위한 트릭일 수도 있습니다. 강백호의 은신처 안전가옥의 밤. 병실에서 사라진 마서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강백호의 안전가옥입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강백호가 안전가옥을 가지고 있다는 설정 자체가 이 드라마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변호사가 안전가옥을 준비하진 않거든요. 뭔가를 미리 준비했다는 건데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왜 준비했는지 오늘 회차에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휠체어의 의지에 간신히 몸을 가누는 마서린을 보며 오장미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 드라마 전체에서 손에 꼽히는 감정선이에요. 그리고 오장미가 말합니다. 설인아, 조금만 참아. 내가 겪은 고통, 내가 최화영 그 여자한테 수천 배로 돌려줄게. 자, 이 대사 집중해서 들으셔야 해요. 오장미가 마서린을 설인아라고 부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동정이나 연대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연결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서린은 최화영의 딸이에요. 드림그룹 회장 마대창의 손녀이고요. 오장미는 누구죠? 오복길의 양딸, 정숙희의 생딸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라마에서 오장미와 마서린이 쌍둥이일 가능성이 강하게 암시되고 있어요. 만약 정말 쌍둥이라면 마서린을 설인아라고 부르는 오장미의 눈물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피를 나눈 언니가 동생을 품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백호가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 최화영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요. 갑질 영상의 지분 환수까지. 마 회장님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게 결정적입니다. 막다른 골목. 최화영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진짜 막다른 골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백호는 아직 가장 치명적인 패를 꺼내지 않았거든요. 그 패가 바로 오늘 회차 엔딩에서 터집니다. 등장인물 관계 정리 이 판을 이해해야 충격이 배가 된다.
여기서 잠깐 등장인물 관계를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회차의 충격 포인트들이 왜 그렇게 강렬한지는 각 인물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느껴지거든요. 오장미는 수키네 반찬 가게를 총지휘하는 현실파 여전사입니다. 어른스럽고 따뜻하지만 생존력 최강이에요. 엄마에게 상처 준 자는 끝까지 물고 놓지 않는 근성의 승부사라는 캐릭터 설명 그대로입니다. 채화영이 오장미의 어머니 정수키를 오세지능으로 퇴행하게 만든 그 사고. 그 복수를 위해 오장미는 지금 이 모든 걸 설계하고 있어요. 장미의 연인이자 변호사입니다. 해피바이러스 전파자라는 별명답게 항상 밝고 유쾌해 보이지만 속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장미만을 죽을 듯 사랑하지만 형인 강준호와 장미를 두고 경쟁하는 삼각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회차에서 강백호가 안전가옥을 이용해 마서린을 구해낸 건 단순히 선의가 아니에요. 오장미를 위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채화영 배우 오현경 드림호텔 대표이자 마 회장의 며느리입니다. 전설급 스타 탤런트 출신으로 우아한 미모 뒤에 용암 같은 욕망을 감추고 있는 캐릭터예요.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많은 악의 끝판왕. 그런데 오늘 이 끝판왕이 처음으로 제대로 흔들립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건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이 대사가 채화영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욕망이 지금 자신을 삼키고 있는 겁니다. 마서린 배우 미정. 채화영의 딸이자 마대창 회장의 손녀입니다. 오장미와 쌍둥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 쌍둥이 설이 사실이라면 드라마 전체의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설인이 채화영의 진짜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강혁 배우 이재황. 채화영의 신복이자 비서실장입니다. 채화영을 찐으로 사랑하지만 감히 고백도 못하는 캐릭터예요. 오늘 회차에서 이강혁이 채화영에게 멱살을 잡히는 장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충성심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는 질문을 이 장면이 던지고 있어요. 염산월 배우 김선혜. 마 회장의 후처이자 진홍주의 엄마입니다. 채화영과 초등학교 동창이면서 화영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온 인물이에요. 잔머리에 대가지만 실수도 잘하는 캐릭터인데 오늘 회차에서 예상 밖의 날카로움을 보여줍니다. 진홍주 배우 김민설. 염산월의 딸이자 드림호텔 직원입니다. 강백호에게 꽂혀서 오매불망 사랑하지만 돌아오는 건 냉대뿐이에요. 오장미를 증오하는 진홍주가 오늘 회차에서 갑자기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강남봉 배우 정찬, 한영자 배우 최지연. 강준호와 강백호의 부모입니다. 산업디자인과 교수인 강남봉이 오늘 채화영과의 과거 연결고리를 추적하다가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해요. 이혼 전문 변호사인 한영자는 남편을 미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고 이 장면이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됩니다. 염산월의 경고, 진홍주의 야망 2판의 새로운 변수. 다시 오늘 회차로 돌아와서요. 병원을 찾은 염산월이 텅 빈 병실에서 채화영과 마주칩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독서를 주고받아요. 그런데 오늘 염산월의 공격이 예전과 다릅니다. 내 죄가 하늘을 찌르니 조만간 천벌을 받을 것. 이게 단순한 감정적 비난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염산월, 단순한 허당이 아닙니다. 마 회장의 후처로 들어간 이후 염산월은 정보력이 상당히 쌓인 상태예요. 드림그룹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렇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이미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다는 암시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홍주. 오늘 회차에서 진홍주가 마서린과 오장미가 쌍둥이일 가능성을 알게 됩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진홍주는 이걸 채화영 압박에 사용하기로 결심해요. 이 비밀을 이용해 채화영을 협박하여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위험한 계획을 세운다. 잠깐요. 진홍주는 강백호를 사랑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강백호는 오장미만을 사랑하고요. 오장미를 증오하는 진홍주가 오장미와 관련된 비밀을 채화영 협박에 쓴다면 이건 오장미를 무너뜨리기 위한 선택인가요? 아니면 채화영으로부터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인가요? 진홍주의 목표가 둘 다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채화영도 이 카드를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채화영은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많은 인물이에요. 마서린이 자신의 진짜 딸인지 아닌지 이미 의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홍주가 이 카드를 쓰는 순간 최화영의 반격이 어디로 향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반격에 가장 가까운 표적은 진홍주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강남봉의 추적 10년 전 진실이 올라온다. 오늘 회차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강남봉의 추적 라인입니다. 강남봉은 최화영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던 중 죽은 오장미 아버지가 남긴 결정적인 서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자, 이 서류가 뭔지 오늘 회차에서는 내용이 직접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서류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굉장히 강한 암시예요. 강남봉은 산업디자인과 교수입니다. 캠퍼스 커플이자 첫사랑 영자와 결혼해서 가족밖에 모르는 사랑꾼이에요. 그런데 젊은 시절 화영을 만나며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설정이 있어요. 강남봉과 최화영 사이에 과거가 있다는 거죠. 그 과거가 지금 다시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오장미 아버지가 남긴 서류. 최화영의 과거 행적을 담은 그 서류가 강남봉의 손에 닿는다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 서류가 최화영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오늘 엔딩에서 터진 녹취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최화영이 오장미 아버지를 위협하던 그 목소리. 이게 녹취록으로 남아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처음부터 증거를 남겼던 겁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언젠가 이 진실이 세상에 나오도록. 그리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그 증거가 드디어 빛을 봤습니다. 영자의 충격. 강남봉은 왜 강백호를 만났나?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 장면. 한영자가 강남봉을 미행합니다. 한영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확신한 상태예요. 이혼 전문 변호사인 영자가 직접 미행에 나섰다는 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봉이 향한 곳이 다른 여자가 아니었어요. 드림그룹 근처에서 강백호와 은밀히 만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영자는 큰 충격에 빠져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강남봉이 아들인 강백호와 은밀하게 만나는 게 왜 충격적인 걸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드림그룹 근처에서 은밀히 만났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가족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공모하는 자리입니다. 강남봉이 최화영의 과거 서류를 찾는 라인과 강백호가 마서린을 구하고 오장미의 복수를 돕는 라인이 사실은 같은 판의 다른 조각이었을 수 있어요. 강남봉과 강백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최화영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거라면, 그리고 이걸 목격한 영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게 다음 회차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차에서 소름이 돋는 장면이 있어요. 드림그룹 대표실 씬입니다. 최화영이 이강혁에게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칩니다. 강백호, 그 자식이 법무팀에 들어온 뒤로 모든 게 꼬였어. 오장미가 코마라고? 내 눈앞에서 사라진 애가 어떻게 코마야? 이 대사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최화영이 강백호를 처음부터 경계하고 있었다는 게 나와요. 법무팀에 들어온 뒤로 모든 게 꼬였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강백호가 드림그룹 법무팀에 들어간 건 처음부터 이 판을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장미를 지키기 위해, 최화영을 무너뜨리기 위해 강백호는 미리 법무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소름 포인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있어요. 이강혁이 말합니다. 누군가 병원 CCTV를 미리 손봤습니다. 분명 내부 조력자가 있습니다. 내부 조력자. 병원 CCTV를 미리 손볼 수 있는 내부 조력자. 이게 누구일까요? 강백호가 법무팀을 통해 드림그룹 내부에 심어둔 사람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인물일까요? 그리고 최화영이 말합니다. 진홍주. 그 계집애 아니면 강백호야. 둘 다 내 손으로 찢어 죽여버릴 거야. 진홍주 이름이 먼저 나와요. 최화영은 이미 진홍주를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진홍주가 마서린과 오장미의 쌍둥이 비밀을 최화영 협박에 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 최화영이 진홍주를 먼저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홍주가 최화영을 협박하려 한다면 이건 진홍주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에요. 협박이 역공당할 수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 엔딩의 충격을 완전히 해부한다. 자, 이제 오늘 회차 최고의 장면입니다. 드림그룹 로비. 최화영이 대국민 사과를 위해 기자들 앞에 섭니다. 이 장면의 구도 자체가 최화영의 완전한 통제를 상징해요.
화려한 조명, 기자들의 플래시, 준비된 멘트. 최화영이 다시 한번 판을 뒤집으려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로비 대형 스크린에서 영상이 흘러나옵니다. 기다렸던 갑질 영상이 아니에요. 최화영이 과거 오장미의 아버지를 위협하던 음성 녹취록이 전 국민 앞에 흘러나오는 겁니다. 당신만 입 다물면 모두가 행복해져. 죽고 싶지 않으면 도장 찍어. 이 한 문장이 최화영의 모든 가면을 벗겨버려요. 우아하고 아름다운 미모, 드림호텔 대표의 권위, 마 회장 며느리의 지위. 전부 이 목소리 하나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로비 한 구석으로 넘어가요. 멀리서 이를 지켜보며 미소 짓는 오장미와 강백호. 이 마지막 장면이 오늘 회차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오장미는 울지 않아요. 떨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차갑게 미소 짓고 있어요. 이 미소가 무섭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 내가 최화영 그 여자한테 수천 배로 돌려줄게. 오장미가 한 말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이 녹취록을 어떻게 확보했을까요? 오장미 아버지가 남긴 거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로로 오장미와 강백호에게 전달됐을까요? 강남봉이 찾아낸 결정적인 서류와 이 녹취록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드림그룹 근처에서 은밀히 만났던 그 장면. 혹시 그 자리에서 서류가 강백호에게 전달된 건 아닐까요? 그리고 강백호는 그걸 오늘 엔딩에서 사용한 겁니다. 오늘 회차가 남긴 질문들 더 큰 판이 있다. 오늘 회차는 끝났지만 진짜 질문은 지금부터입니다. 첫 번째 질문. 마서린과 오장미는 정말 쌍둥이일까요? 만약 쌍둥이라면 두 사람의 출생을 갈라놓은 건 누구이고 왜 그랬을까요? 최화영이 자신의 딸인 마서린만 데리고 갔다면 그 이면에 어떤 거래나 강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10년 전 사건이 출생 기록 조작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건 드라마 전체의 판을 바꾸는 진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 강백호의 안전가옥은 언제부터 준비한 걸까요? 법무팀에 들어간 것도 안전가옥을 마련한 것도 모두 계획된 거라면 강백호가 이 모든 판을 설계한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어쩌면 오장미를 처음 만나기 이전부터 준비했던 건 아닐까요? 세 번째 질문. 진홍주의 협박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최화영이 이미 진홍주를 의심하고 있어요. 진홍주가 쌍둥이 비밀을 카드로 쓰는 순간 최화영의 역공이 시작될 겁니다. 그 역공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진홍주가 버텨낼 수 있을지. 네 번째 질문. 내부 조력자는 누구일까요? 병원 CCTV를 미리 손볼 수 있는 내부 조력자. 이 인물이 다음 회차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예상하지 못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한 영자는 무엇을 할까요? 이혼 전문 변호사인 영자가 강남봉과 강백호의 은밀한 만남을 목격했어요. 이걸 단순한 부정행위로 볼까요? 아니면 더 큰 진실을 향해 따라갈까요? 영자는 강단 있고 의리와 정의감이 넘치는 캐릭터예요. 이 장면이 영자를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중심 인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회차 총평 이 드라마가 노리는 것. 첫 번째 남자가 이 회차에서 정말 잘한 게 있어요. 감정이 아닌 구조로 시청자를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최화영의 폭주는 감정적으로 폭발적이지만 그 뒤에는 철저한 구조가 있어요. 누가 무엇을 알고 누가 무엇을 모르고 그 정보의 비대칭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겁니다. 오늘 회차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화는 두 가지예요. 첫째, 최화영이 처음으로 수세에 몰렸습니다. 지금까지 최화영은 항상 공격하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방어도 못하고 무너졌어요. 이 힘의 역전이 드라마의 분기점입니다. 둘째, 강백호 마이너스 강남봉 라인이 공개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암시가 나왔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최화영을 향한 공격의 규모가 개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큰 판이 있습니다. 오늘 회차 충격 포인트 순위를 정리하자면 1위 엔딩 녹취록 공개 대국민 사과 자리에서 가해자의 목소리가 터지는 극적 아이러니. 2위 강백호의 안전가옥과 오장미의 결단 수천 배 복수 선언. 3위 진홍주의 위험한 계획 최화영 협박 시도. 4위 강남봉 마이너스 강백호의 은밀한 만남, 영자의 목격. 5위 병원 내부 조력자 존재 암시. 다음 회차 예측 더 큰 판이 온다. 다음 회차에서 예측되는 시나리오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채화영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엔딩에서 완전히 무너진 채화영이 무기력하게 있지 않을 거예요. 역대급 악의 끝판왕 캐릭터답게 더 위험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진홍주에 대한 선제 공격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마서린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가옥에서 안정을 찾기 시작한 마서린. 코마에서 깨어나는 장면이 나온다면 드라마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요. 마서린의 증언이 채화영을 완전히 끝낼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쌍둥이 진실이 공식화될 수 있습니다. 오장미와 마서린이 쌍둥이라는 사실이 드라마 안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장면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나오는 순간 채화영의 지위 자체가 흔들립니다. 네 번째, 내부 조력자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병원 CCTV를 손본 내부 조력자. 이 인물이 드러나면 채화영 진영 내부에 균열이 생겨요. 이강혁의 충성심이 흔들릴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오장미라는 인물의 진짜 무게. 이 드라마를 보는 분들 중에 오장미를 단순한 복수 주인공으로 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오장미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인물입니다. 시드머니를 마련하기 위해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미모를 가꿀 새도 없이 투박한 안경을 쓰고 수키네 반찬 가게를 총지휘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오장미가 복수를 하는 건 단순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머니 정숙희, 5세의 지능으로 퇴행한 그 엄마를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정숙희는 한때 사법시험 1차 합격자였어요. 영민한 두뇌에 지성미를 갖췄던 그녀가 불의의 사고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오늘 엔딩의 녹취록이 증명합니다. 채화영이 오장미 아버지를 위협했다는 건 그 사고도 채화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장미의 복수는 단순한 악에 대한 선의 반격이 아닙니다. 무너진 가족의 역사를 되찾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오장미가 오늘 엔딩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건 그 싸움에서 처음으로 진짜 승리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채화영을 단순한 악당으로만 보면 이 드라마의 절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채화영의 대사 중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건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이 욕망의 근원이 어디인지 드라마가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설급 스타 탤런트 출신으로 수많은 팬심을 저격하던 미인. 그런데 그 화려한 시절이 어떻게 끝났는지, 왜 드림그룹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이게 채화영이라는 인물의 핵심 서사입니다. 채화영이 악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악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알면 이 드라마는 단순한 권선징악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회차에서 채화영이 보여준 공포. 그건 단순히 들킬 것에 대한 공포가 아니에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느끼는 채화영의 표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적인 무언가가 보여요. 악당에게 인간적인 면이 보이는 순간이 드라마가 가장 강렬해지는 순간입니다. 강준호라는 변수백호의 형이 만드는 삼각관계. 오늘 회차에서 직접 등장은 적었지만 강준호라는 캐릭터가 이 드라마의 중요한 변수예요. 강준호는 미슐랭 3스타 셰프 출신으로 주목받는 남자입니다. 차갑고 치밀한 계산 아래 사는 완벽남이에요. 그런데 오장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도 죽을 듯 사랑해요. 절대 그녀를 포기할 수 없다. 그녀만이 나의 구원이니까. 강준호와 강백호. 형과 동생이 같은 여자를 사랑하는 구도입니다. 이 삼각관계가 드라마의 갈등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강백호가 오장미의 복수를 위해 모든 걸 거는 상황에서 강준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장미를 향한 사랑이 강준호를 채화영 편으로 끌어당길 수도 있어요. 오장미가 자신이 아닌 강백호와 함께한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차갑고 치밀한 강준호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게 다음 회차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어요. 오늘 회차에서 마대창 회장 배우 이효정의 비중이 적었지만 이 드라마에서 마 회장은 빠져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드림호텔, 드림백화점, 드림마트 등을 가진 드림그룹 회장. 모두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로 카리스마 끝판왕. 강백호가 말했죠. 마 회장님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게 결정적입니다. 마 회장이 채화영에게 등을 돌렸다는 건 이 드라마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마 회장이 채화영 편이었을 때는 채화영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마 회장이 등을 돌리면 최화영의 모든 권력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마 회장은 왜 등을 돌렸을까요? 갑질 영상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마 회장 수준의 인물이 단순한 갑질 영상 하나에 흔들리지 않아요. 마 회장이 알게 된 더 큰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혹시 마서린이 진짜 손녀가 아닐 수 있다는 정보를 이미 입수한 건 아닐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마 회장의 등 돌림은 최화영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철저한 이해타산에 따른 선택입니다. 뺏지 않으면 뺏기고 짓밟힌다는 지론으로 살아온 마 회장이 최화영보다 더 강한 패를 가진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 회장은 이미 오장미와 마서린의 쌍둥이 진실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판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정숙희 배우 정소영입니다. 사법시험 1차 합격자로 영민한 두뇌의 지성미를 갖췄던 그녀. 불의의 사고로 5세의 지능으로 퇴행했어요. 그런데 맑고 밝은 심성은 그대로입니다. 자신의 딸 장미를 엄마처럼 따르고 보육원에서 같이 자란 복귀를 친오빠처럼 의지합니다. 사고로 모든 걸 잊었어도 요리 솜씨 하나는 다행히 남아서 단골이 끊이질 않는 반찬 가게를 장미와 함께 꾸려가고 있어요. 이 정숙희의 현재 모습이 이 드라마의 감정적 중심이에요. 최화영이 왜 나쁜 사람인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정숙희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오장미가 왜 복수를 하는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엄마의 현재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오늘 회차에서 오장미가 마서린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 그 눈물 속에는 마서린에 대한 연민과 함께 엄마에 대한 슬픔이 담겨 있어요. 내가 겪은 고통, 내가 최화영 그 여자한테 수천 배로 돌려줄게. 이 대사는 마서린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엄마 정숙희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최화영을 찐으로 사랑하지만 감히 고백도 못하는 인물입니다. 화영을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 따라갈 충실한 개. 이게 이강혁의 캐릭터 설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최화영에게 멱살을 잡혔어요. 충성스러운 신복이 주인에게 멱살을 잡히는 장면. 이게 단순한 화풀이 장면이 아닙니다. 이강혁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최화영이 등에 대고 비아냥거리는 이중인격자라는 캐릭터 설명이 있어요. 마 회장 앞에서는 조신한 며느리지만 돌아서면 다른 사람인 최화영. 이강혁은 그 최화영의 두 얼굴을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한다는 건 이강혁이 굉장히 복잡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최화영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이강혁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이 드라마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충성이냐 사랑이냐. 둘이 같은 방향이었다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최화영이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이강혁이 최화영을 끝까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이강혁이라는 캐릭터가 이 드라마에서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병원 CCTV를 미리 손봤다는 것의 의미. 이강혁이 말했어요. 누군가 병원 CCTV를 미리 손봤습니다. 미리 손봤다는 건 마서린 탈출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혹은 적어도 며칠 전부터 준비된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병원 CCTV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조력자는 누구일까요? 드림그룹 계열사 중에 의료 분야가 있을 가능성, 또는 드림호텔의 인맥을 통해 병원 보안 시스템에 접근했을 가능성, 아니면 처음부터 병원 직원 중 누군가가 오장미 편이었을 가능성.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맞을지 다음 회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염산월의 경고는 단순한 감정적 비난이 아니다. 오늘 염산월이 최화영에게 한 경고. 내 죄가 하늘을 찌르니 조만간 천벌을 받을 것. 이 대사 직전에 염산월은 병원에서 최화영과 마주쳤어요. 염산월이 왜 병원에 왔을까요? 마서린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을 수 있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요. 최화영이 병실에 들이닥치는 바로 그 시간에 염산월도 있었다는 건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염산월이 마서린 탈출 작전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마 회장의 후처인 염산월. 마 회장이 최화영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강백호의 말과 염산월의 등장이 연결될 수 있어요. 마 회장의 지시를 받은 염산월이 병원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드림그룹 법무팀 강백호가 진짜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최화영이 말했어요. 강백호.
그 자식이 법무팀에 들어온 뒤로 모든 게 꼬였어. 법무팀이라는 게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에요. 회사의 모든 법적 서류, 계약서, 소송 관련 문서가 집중되는 곳이거든요. 강백호가 법무팀에 있었다는 건 드림그룹의 내부 서류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갑질 영상, 지분 관련 서류, 채화영의 과거 거래. 이 모든 것이 법무팀을 통해 흘러나왔을 수 있어요. 강백호는 단순히 마서린을 구해낸 게 아니에요. 법무팀에 있는 동안 채화영을 무너뜨릴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엔딩의 녹취록. 이것도 법무팀에서 확보한 자료일 가능성이 있어요. 강백호의 단추 실수인가 의도인가? 오늘 회차에서 채화영이 병실 구석에서 강백호의 단추를 발견했어요. 이걸 실수라고 보는 시청자도 있고 의도적이라고 보는 시청자도 있어요. 저는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강백호는 변호사예요. 증거를 남기고 없애는 것에 대한 개념이 누구보다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실에 단추를 흘렸어요. 만약 의도적이라면 이건 채화영에게 내가 여기 있었다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채화영이 강백호를 의심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진짜 다음 판을 준비할 시간을 버는 거예요. 채화영이 강백호에 집중하는 동안 강남봉이 결정적인 서류를 확보하고 강남봉과 강백호가 은밀히 만나고 엔딩의 녹취록이 준비된 겁니다. 단추 하나가 채화영의 시선을 돌려놓은 거예요. 이게 맞다면 강백호는 정말 무서운 플레이어입니다. 이 드라마를 계속 봐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남자가 보통의 복수 드라마와 다른 점이 있어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싸운다는 거예요. 오장미가 채화영에게 울면서 달려들지 않아요. 차갑게,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계속 등장해요. 진홍주의 위험한 계획, 강남봉의 과거 연결고리, 마 회장의 등 돌림, 내부 조력자의 존재. 이 모든 변수들이 하나의 판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판을 누가 진짜 짜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오늘 오장미의 미소가 승리의 미소처럼 보였지만 혹시 그 미소 뒤에도 아직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게 이 드라마를 계속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 큰 판이 있습니다. 오늘 회차의 마지막 장면. 멀리서 미소 짓는 오장미와 강백호. 채화영의 목소리가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그 순간. 이게 복수의 끝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채화영이 오장미 아버지에게 한 말 기억하시죠? 당신만 입 다물면 모두가 행복해져.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채화영 자신에게 돌아왔어요. 채화영이 입을 다물어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하지만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많은 악의 끝판왕이 조용히 물러날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더 큰 판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판을 짜고 있는 걸까요? 강백호일까요? 오장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누군가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예측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회차도 함께해요.